안녕하세요. 정신보석 매니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8화 총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번 시간까지 여자분들이 남자들을 선택하는 장면까지 봤고요. 남은 시간에는 영수, 영숙, 현숙 이 세 분의 데이트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제 동영상을 보시고 나면 마음이 한결 더 편안해질 겁니다. 네, 저희 목소리가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바로 가보도록 하시죠. 자, 이와 같이 영숙, 영수, 현숙님께서 이제 바닷가에서 걸어 나오셔서 데이트 장소로 향하는 장면이 먼저 나오게 되는데요. 이 장면에서 주목할 부분이 있다면 지금 5시에 보이는 것처럼 영숙님께서 자기도 모르게 셔츠를 딱 잡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등장인물들도 각자 머리를 잡거나 이러고 있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머리를 잡거나 코를 잡거나 입을 가리거나 이 세 가지가 상당히 가능성이 높은 뭔가 캥기거나 거짓말할 때 나오고 있는 일반적인 제스처긴 해요. 실제로 영수님하고 현숙님이 그런 의도로 이 제스처를 취했는지는 알 수가 없으나 상당히 이 동작을 두 분이서 동시에 하고 있다는 점은 특이할 만합니다. 뒤에 영숙님이 보고 있는 그 가운데와 앞에 이 동작은 서로 상당히 대비가 되죠. 네, 이와 같이 행동 분석적으로 미세하게 보면은 특이한 점들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영숙님은 요 제스처를 계속 취하고 있죠. 자기도 모르게 옷소매에 단추를 꽉 잡는다거나 하는 제스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노란 선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원래 참고용으로 이제 체크를 한 건데요. 다음 동영상이나 아마 9화 때부터는 이 노란 선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하나하나 지우기가 좀 곤란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는데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도 이와 같이 영수님께서 계속해서 옷소매 요 끝부분을 꽉 붙잡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이 동영상을 보시면서 영수님의 동작을 같이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배 안쪽, 즉 신체의 약한 부위 앞에 손이 딱 가게 되면서 방어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리고 긴장 반응, 스트레스 반응, 지금 새끼가 튀어나와 있죠? 새끼가 튀어나온 상태로 양 검지를 꽉 붙잡게 되면 어떤 느낌인지 아실 겁니다. 긴장 인화 완화 반응이라고 저는 보고 있긴 합니다. 그 이후에 형수님께 데이트 장소에서 영수님께서 이제 코트를 둘러주는 장면이죠. 그 이후에 현수님께서 영숙님께는 하지 말라고 하지만 끝까지 이제 고집을 부리면서 영숙님께도 코트를 둘러주는 모습을 우리가 이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에 키이라 나이틀리 현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나 속은 거야? 영수, 너 내가 나한테 호감이 있어서 아까 그렇게 우리가 1대1 대화했을 때 그런 식으로 나한테 시선을 준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영수는 어리둥절하고 있죠. 이제 나 다시 잡은 거 아니야? 나 속인 거야? 라고 그 당시에 말씀을 하셨죠. 근데 재밌는 건요, 이때 영수는요 거꾸로 말해요. 아니야, 너가 상철이랑 영수 나 둘 다 날린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서로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영수가 어떤 경우가 있어도 먼저 자신에게 호감을 먼저 내가 호감 있다라고 하는 경우는요 정수 빼고 없는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순위로는 1순위가 정수기라 하고 그 외에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호감 있다, 마음이 없진 않다, 괜찮은 사람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계속 애매모호하게 나와요. 즉 그 상대방에게 개인적인 저희 생각은 책임을 돌릴 여지를 계속해서 상대방에게 넘기기 위해서 영수는 그 이상으로 접근하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여성들이 더 접근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뭐야, 그냥 이 사람 말만 그렇게 하네 라고 했기 때문에 영수는 이와 자기소개 장면에서 모든 여성들에게 마음에 들 수 있는 말을 한 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녀가 가족이 있더라도 난 받아줄 수 있다, 아니면 먹고 사는 거나 이런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한다 등의 그 당시에 영수가 충분히 여성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말을 먼저 보편적으로 던져요. 그리고 나서 접근하는 여성들에게 또다시 그 말을 던짐으로써 본인이 정한 그 바운더리 안에 들어오게끔 계속 유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 영수가 말한 대로 역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손을 잡을 수도 있고 다양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영수는 그때 그렇게 말씀하시죠. 배우자가 좋다면 배우자의 모든 것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충분히 그 여성들에게 가장 듣고 싶어하며 가장 본인에게 갈증이 일어나는 말들을 던진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속아서든 아니면 본인 스스로 확신이 있어서는 그 바운더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역사가 딱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책임은 누가 진다? 영수가 진다? No, 여성들이 지지 않을까요? 왜냐? 영수는 끝까지 나는 그렇게만 보편적으로 얘기를 했을 뿐이지 정숙에게 얘기한 적 없다. 나는 현숙에게 붙잡고 내가 너의 모든 것들을 책임질게라고 말한 적 없어. 나는 늘 전제 조건을 달았어. 이프라고. 내가 좋아하게 된다면 이라고 했지 난 그 위에 말한 거 없어. 난 그냥 궁금하다 했을 뿐이야. 가령 당시 현수님과 영수님이 그 숙소에서 대화를 하고 나서 걸어오는 장면에서 영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가 필 받으면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다라고 하니까 현숙님이 그럼 보여줘? 라고 하고 있고, 영수님은 그러면 나중에 만날까? 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때도 마찬가지죠. 나는 그냥 궁금했을 뿐이야. 나는 그냥 나중에 만나자고 했지 만나서 뭘 할지에 대해서는 나 말한 적 없다? 라고 해서 계속해서 본인이 이제 빠져나갈 구멍들을 만드는 게 아닐까 강력하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영수는 결코 내가 너한테 호감이 있어, 관심이 있어, 혹은 나 너랑 뒤에 이어진 것처럼 나 손잡고 싶다, 나 그런 말 절대 안 했어. 현숙이 먼저 얘기를 한 거고 나는 그냥 보편적으로 남녀가 많으면 손을 잡을 수 있지라고 해서 또 어떻게 보면 말장난이 아닌가 싶은 말들을 계속해서 던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 후에 영수님의 담요를 현수님이 만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수님이 이제 둘러주는 장면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이후에 영숙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동네 기장에 이제 대게가 유명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장면인데, 재밌는 거는 현숙은 영수가 보고 있는 앞에서 아주 시원하게 이제 화장을 딱 고쳐버립니다. 자, 이와 같이 화장을 고치는 거 많이 봤죠? 자, 나는 솔로 27기 때 영식님과 데이트를 한 후에 현숙님이 계산하고 있는 영식을 보면서 야, 계산하는 영식이 멋있다라고 하면서 지금도 화장을 딱 고치고 있네요. 자, 그리고 광순님과 데이트를 하고 있는 우리 26기 현숙님 화장을 딱 고치고 있네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화장을 고친다? 이건 힘들다. 이거는 화장을 고친다. 좋은 의미는 아니라고 보고 있긴 합니다. 어떻게 보면 현숙 또한 그런 영수를 우선은 차지하고 싶어 하긴 하지만 실제로 영수에 대해서 그렇게 우호적으로는 보지 않는다고 느꼈거든요. 그냥 당장 지금 갖고 싶은 남자가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보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 이후에 상당히 재밌는 신체 활화가 나오고 있죠. 바로 보다 영수님께서 양손에 힘이 딱 들어가고 팔짱을 끼고 있습니다. 상당히 자세가 방어적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궁금하신 분은 직접 방송을 보시면서 영수님의 자세를 오른손으로 왼손을 꽉 부여잡고 왼손으로 주먹을 딱 쥔 듯한 그 자세를 취하게 되면은 아까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자세처럼 이 자세처럼 방어적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 영숙님과 영수님이 대화하는 장면을 보면 잘 보면 영숙님의 손을 보세요. 검지가 자기도 모르게 딱 서 있죠. 그렇죠? 네, 7시 보시면 됩니다. 자, 이와 같이 검지가 딱 서 있다. 계속해서 긴장 반응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이 영수님에 대해서 여러 의견을 주셨고 그 의견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아직까지는 영수님이 영수님을 차지하려고 한다기보다 뭔가 자세가 지금처럼 방어적이고 절대 이거는 잘 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영수님께서 영수님이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하고 그것을 더 나아가서 카메라 앞에서 연출하기 위해서 지금 굳이 영수님을 택한 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기도 하고요. 실제로 그녀의 의도는 적중을 했죠. 그래서 이번 화 방송 후에 영수에 대한 여론이 이전에는 에이 설마 그럴 거야 라다가 갑자기 쭉 안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영숙님의 계산이 잘 맞아떨어진과 동시에 실제로 영수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하면서 과거 영수를 순수하게 좋아했던 자신을 애도하는 그 과정이라고 보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 후에 영수님을 보면 눈이요 상당히 차분하죠. 네, 실제 영수님을 보는 눈빛이 결코 사랑에 빠진다거나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자, 가령 현재 방영되고 있는 환승연의 포에서 지연님이 관심 있는 원규님을 쳐다볼 때 순간적으로 바라보는 이 눈빛이라든가, 혹은 나는 솔로 4개 민박 11기에서 23기 옥수님이 지금 현재 사귀고 계신 미스터 강님을 쳐다볼 때 이 눈빛, 공통점이 있죠. 이 눈빛과 눈이 커지고 약간 입술이 벌어진 듯한, 그리고 살짝 눈이 반월령의 이 느낌과 이때 영수님이 보여준 표정은 미묘하게 다릅니다. 네, 지금의 이 눈빛이죠. 미세하게 달라요. 앞에 있는 두 표정은 웃거나 기뻐하려고 하는 그 준비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지금도 이 대사를 취한 다음에 이 지연님은 웃어요. 네. 그리고 무슨 말을 하더라도 원규님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나는 오빠가 좋아 막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요. 그리고 이후에 이상기 옥수님도 마찬가지죠. 미스터 강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옥수님은 오케이고 땡큐고 되게 재밌어하고 장난칠 준비가 되어 있죠. 그래서 상당히 보기 어려웠던 민박 11기에서 빛나는 한 커플의 두 남녀의 꽁냥거림을 이제 볼 수가 있었는데, 반대로 지금 영숙님의 눈빛은 그런 눈빛이 아닙니다. 유심히 상대방을 쳐다보고 있는 거죠. 앞에 있는 것들은 나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얼굴이 준비가 되어 있다는 반면에 지금 요 눈빛은 상대를 유심히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인지 더 파악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약간의 적대감도 좀 감도는 듯한 느낌을 저는 받았고요. 자, 그러자 그 말을 듣고 영수님께서 부산에 대게가 유명하다고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머리를 긁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동영상 시작할 때 소개해드렸던 그 머리 긁기 반응이 또 나오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이 동작 또 나오죠. 목 옆을 손으로 딱 감싸지는 그 반응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수의 이 제스처들은 계속 모아보면 모아볼수록 그냥 가만히 있거나 아니면 광순이나 뭐 영훈이나 이런 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거나 그런 동작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몸을 어디인가에 계속 손을 대거나 머리를 긁거나 머리에 손을 대거나 아니면 시선이 옆으로 돌아가는 등 그런 제스처들이 너무 많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행동으로 봤을 때 많이 수상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후에 이제 현숙님하고 영수님이 서로 대화를 하면서 영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뭐 추워 보여서 내가 호텔을 둘렀다는 말이, 아니 현숙님은 민소매인데 라고 말씀을 하시죠. 아까 그 데이트 선택 장면 때 뭐 추워 보였습니다 라고 하는 말에 그렇게 답을 하는 장면인데, 문제는 그걸 듣고 현수님께서 못 봤어 라고 하면서 자기 몸을 이렇게 쓱 보여주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고 있고, 그 순간 되게 재밌는 게 영수님이 자기도 모르게 이쪽 손처럼 왼쪽 검지로 자기 심장 부위를 꾹 눌러요. 여러분도 같이 이 동작을 해보시면 나옵니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자극이 이 손과 신체가 맞닿는 다리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마치
그 지압을 할 때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마사지자의 손끝으로 신경이 집중되는 것처럼 자기도 모르게 꾹 눌러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신경을 돌리고 싶으신 심정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았고, 그러면 왜 영수님께서 신경을 돌리고 싶냐? 원치 않는 바를 봤기 때문이죠. 실제로 영수가 이런 사람이었구나라는 걸 깨닫지 않았을까요? 영수님 입장에서는 더 나아가서 현수님의 이런 부분들이 좀 남사스럽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뭔가 좀 불편하다? 아무리 여기가 짝을 찾아 나오는 프로그램이지만 이렇게까지 좀 대놓고 너무 노골적으로 하는 거는 나를 비롯한 시청자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는 행동이 아닐까? 그렇게 느껴서 이런 행동이 나오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후에 그 말을 듣고 영수님께서 말씀하시긴 하세요. 정신이 혼미하니까 빨리 가리라고 하시긴 하시는데 그래도 웃고 있죠. 그때 표정을 잘 보면요, 웃으면서 그 말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 영수님께서 본격적으로 대화의 포문을 열어요. 영수님께서 보고 싶어하는 오고 싶어했던 그 사람이 왔냐 하고 물으면서 표정이 상당히 굳은 표정으로 보게 됩니다. 네, 이 표정이거든요. 궁금하신 분은 실제로 이 장면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그 야리는 그 표정이 나옵니다. 야린다는 게 지금처럼 눈을 감고 밑으로 한번 본 다음에 다시 보는 그 표정이 있어요. 저작권법 때문에 제가 영상을 못 올려드려서 좀 죄송합니다. 그 표정을 한번 보시면 진짜 볼만하시다는 걸 느낄 겁니다. 자, 이게 어디서 나온 표정이냐면 그 모태솔로지만 연애는 하고 싶어에서 나오고 있는 한 등장인물의 그 표정인데요. 저랑 함께 보도록 하시죠. 네, 요 눈빛으로, 네, 지금 딱 보여드릴 땐 요 눈빛,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다시 올려보는. 실제로 상대편이, 여러분이 만약에 이 맞은편에 있는 등장인물이란다면, 근데 맞은편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이제 보게 된다면 어떤 느낌일지, 뭐 좋게 말하면 훑어보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영수님은 아까 보여드렸던 그 제스처처럼 상대방을 바라보게 됩니다. 궁금하신 분은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재밌었어요. 오랜만에 드디어 야리기가 나오는구나 하면서, 그치, 야리기가 나와주면은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썩 인성이 좋다고만은 볼 수 없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특징이긴 해요. 왜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상대방을 깔보는 거예요. 굉장히 무시하고 공격적으로 나올 때 나오는 표정이긴 해요.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영숙의 입장이 이해가 돼요. 실제로 봤잖아요. 현숙이 아까 그 동작을 보면서, 네, 얼마큼 이게 정숙님이 말한 대로, 그리고 옥수님이 간접적으로 언지를 준 대로, 도대체 이순이 될 때 무슨 일을 한 거야? 라고 싶을 정도의 그런 행동들을 현숙도 서슴없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영수도 또 넙죽넙죽 받아먹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영숙의 야리기는 어느 정도 좀 면죄부가 있지 않을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 후에 나 한 사람만 얘기하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얘기하긴 했는데 그 사람 안 왔어요 라고 할 때 자기도 모르게 지금처럼 코에다 손을 대고 있는 영수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후에 또 카메라를 보는 듯한, 그 말을 던지자마자 안 왔어요 라고 하면서 순간적으로 카메라를 보는 듯한 영수의 표정을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현숙님이 엄청 놀라죠. 네, 지금처럼 현숙님의 표정이 확 달라지고 자기도 모르게 검지를 입술에 댑니다. 뭐야 이거? 하면서 깜짝 놀라고 있는 그 표정을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현숙님은 영수가 내가 다시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영수 또한 나의 마음을 받아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왔는데, 잘 보니까 영수는 내가 아니었던 거야. 뭐 어떻게 된 거야? 하면서 깜짝 놀라고 있는 표정인데, 자, 우리 현숙님은 다른 사람보다 한 발짝 더 나아갑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그래? 그러면 나를 선택하게 만들어야지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진짜 그리스인 조르바 그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극한의 긍정적인 걸 보여주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정말 자기 마음에 따라서 예측할 수 없는 행보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영수님께서는 자기도 모르게 지금처럼 이 코트를 안쪽으로 꽉 여미면서 손으로 이 코트를 잡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지금처럼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코트를 손으로 꽉 잡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죠. 자, 동시에 옆에 있는 현숙님은 영수를 이제 털기 시작합니다. 아니, 똑바로 얘기를 하라고. 무슨 말이냐고 그게. 나 중요하니까 좀 제대로 좀 얘기하라고 하면서 영수를 이제 막 들볶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수가 남자들이 선택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아쉽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나는 이제 정숙을 1순위로 택했고 정숙님이 오길 바랬다는 말을 드디어 이제 밝히게 되죠. 그래서 그는 약속을 지키긴 했어요. 그쵸? 내일까지 얘기해줄게 라고 맨날 얘기했는데 실제로 내일이 되니까 얘기하긴 하네요. 근데 그의 이 모든 행동은요, 의미가 없어집니다. 왜냐? 영수가 스스로 한 말 때문이죠. 어떤 말을 영수가 했다? 이 당시에 영수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정숙과의 데이트에서 나는 순위가 별 의미 없어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1순위가 정숙이라도 최종 선택을 한다는 보장이 전혀 없거나 다른 2순위와 차별을 준다는 보장이 전혀 없는 상태예요. 이미 그는 말로 자기가 빠져나갈 수 있는 모든 구멍들을 다 만들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현숙과 속된 약간 비유적으로 쭈물럭쭈물럭을 해도 면책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책임의 요소만 면책이 되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평판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치명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미 방송상으로 봤을 때 수많은 시청자들이 지금 부들부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너가 법적으로 잘못한 건 없어. 근데 그게 인생의 전부일까? 그게 이 세상이 정말 법적으로만 돌아갈까라고 하면서 정말 부들부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민낯이 이제 낭낯이 폭로된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그 후 창과 방패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영수님이 딱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만약에 남자가 선택할 걸 한다면
누구를 선택할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하고요. 그때 영수의 표정이 딱 굳어져요. 정말로 굳어집니다. 예. 이거 봐라? 약간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요? 이것 봐라 하면서 딱 그 정색을 하고 쳐다봐요. 네, 지금 이 눈빛입니다. 이 눈빛으로 딱 쳐다봐요. 이것 봐라?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요? 자, 그리고 그 후에 그 대사를 마치자마자 우리 영수, 네, 또 카메라 봐줍니다. 네, 지금처럼 또 카메라 딱 봐주는 센스죠. 아니, 얼마큼 정말 이 찰나의 순간에, 네, 영숙이 해주면 안 돼요라고 하는 그 찰나의 순간에 진짜 1초도 안 돼서 카메라를 딱 보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 후에 영수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뭐 1대1대 얘기를 하겠다. 근데 우리 현숙이 그거를 잡고 늘어질 수 있는 사람일까요? 현숙이 바로 정색을 하면서 옆에서 물어보거든요. 나 진짜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거 지금 빨리 얘기해. 너 1순위 누구야? 라고 하면서요. 자, 그리고 정숙님이라는 얘기를 딱 들은 순간 현숙님의 표정도 달라지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목을 주먹진 채로 목 옆으로 대고 있고 뭐 영숙님의 이 표정은 뭐 볼만하죠. 지금 젓가락을 자기도 모르게 지금 꽉 깨물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영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나는 현수님이 와서 놀랐다. 나는 현수님께 버림받았다 생각했거든 이라고 해서 영수는 절대로 본인이 어떤 행동을 했다고 말 안 해요. 현숙이 날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널 버린 거야 라고 늘 간접적으로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대사를 칠 때 지금 이 눈빛처럼요 순간적으로 카메라를 봅니다. 아니, 현숙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영숙이나 현숙에 대해서 안 보고 카메라를 보고 있냐는 말이에요.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 되는데. 네, 지금도 보세요. 현숙님께서 아까 대화하고 산책했는데도 라고 얘기를 하면서 현숙과 대화를 하고 있는데 영숙은 카메라를 보고 있단 말이죠. 도대체 어딜 보면서 대사를 치는 건지 저는 많이 의문이기도 합니다. 자, 그 후에 영수는 산책하면서 현수님 기분이 풀렸다 이 정도로만 생각했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문제가 뭐다? 이때 순간적으로 눈을 감고 있는 영수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정말 순간적으로 눈이 이제 빠박이라고 전 표현하는데 눈을 순간적으로 빠르게 자, 어떤 느낌이냐면요. 그 당시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이었던 김학배 씨의 그 눈빛과 유사합니다. 저랑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 이 김학배 씨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깜빡여요. 그렇죠? 이 빠르게 있는 게 이 사람은 이게 디폴트예요. 그러니까 평소에도 이렇게 깜빡입니다. 요 눈이 말이죠. 근데 아까 보여드린 그 영수 같은 경우는 이러한 동작이 순간적으로 이 대사를 칠 때 나와요. 아까 예시의 그 김학배 씨 같은 경우는 이게 디폴트고 저는 역으로 그 사람이 눈을 깜빡이지 않을 때가 굉장히 그 사람이 심리적으로 중요하거나 무의식적으로 어떤 사실과 다를 수 있는 얘기를 하거나 뭔가 찔리거나 그럴 수 있다고 추리를 했는데요. 반대로 일반인 같은 경우는 순간적으로 이렇게 눈을 빠르게 깜빡이는 그 반응이 오히려 특이한 반응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영수의 이 순간적으로 깜빡이는 반응 궁금하신 분 한번 요 장면을 찾아보시면 순간적으로 영수가 빠바박 하면서 눈을 빠르게 깜빡이게 되는데 뭔가 느낌이 있다? 뭔가 다르다? 왜 이때 그는 이 대사를 쳤을 때 눈을 빠르게 깜빡이었을까? 의문을 갖게 됩니다. 자, 그래서 현숙님 팔짱을 끼고 있는데 이때 그 다음에 이제 팔짱을 끼면서 대사를 치죠. 뭐냐면 시그널이 부족했구나 내가. 그래서 내가 시그널을 더 보여줄게 라고 하면서 막 옷을 벗으려고 해요. 혼미하는 매력이 이제 또 26기 광수님 못지않은 세뇌하는 매력이 맞먹는 혼미하는 매력을 보여주시고 있는 현숙님의 모습이고요. 네, 이때 광수님은 이제 세뇌하는 매력이라고 현숙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 이때 현숙님은 혼미한 매력을 또다시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당시에 영수님께서 현숙님의 이런 대사 오늘 더 보여줄게 시그널이란 말에 어쩔 줄 몰라 하거든요. 저도 이번만큼은 영수 편입니다. 진짜 저라도 어떻게 야 제발 왜 그래 라고 말을 하고 싶을 것 같아요. 현수님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현수님 같은 경우는요 보면 거의 카메라를 안 봐요.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거의 의식하지 않고 본인 안에 있는 그 기운대로 살아가긴 해요. 근데 그 기운대로 살아간다기보다는 저는 약간 휩쓸려서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의 통제권을 자기 넘어 있는 그 무언가에 의해서 휘둘리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숙님을 보면은 굉장히 순간순간적으로 살아가고 뭔가 복잡한 생각을 하지 않고 순간의 어떤 충동이나 이끌림에 의해서 이렇게 휘둘리는 듯한 모습을 저는 많이 봤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분 이 장면은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자, 왜 중요한 장면인지 아세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영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순이 때 데이트에 그 마음이 그대로다. 그러면 뭡니까? 영수는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겠죠. 내가 그 마음이 그대로라고 했지. 내가 이순이가 안 바뀌었다는 말 안 했는데? 근데 충분히 이거는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지 않을까요? 그 마음이 그대로다. 즉 나는 당시에 영숙 너를 선택했던 그 마음, 즉 내가 너가 이순이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그대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뭐다? 이순이는 영숙이다라고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기 별표예요, 여러분. 근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그럴까요? 왜 정숙에게 한 말과 드디어 모순이 발생하죠? 뭐다? 그 당시에 정숙과 데이트를 했을 때는 분명히 두 명인데 한 명이 달라라고 하면서 그렇죠? 네. 그러면 이순이가 바뀌었잖아요. 1순위는 그대로고 네 정순임을 택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럼 뭐 드디어 영수가 한 말에 모순이 생기는 게 아닐까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 두 명인데 한 명이 달라. 근데 앞에서는
두 명인데 그 마음이 그대로래. 이순이 데이트했던 그 마음이 그대로래. 모순 아닙니까? 드디어 꼬리가 잡힌 거죠. 자, 다시. 자, 그렇기 때문에 영수의 말은 모순이 아닙니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마음이 그대로다. 그러면 영숙이 이순이잖아요. 그쵸?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근데 여기서는 한 명이 다르다. 두 명인데. 그러면 이순이가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에게 서로 다른 말을 동시에 던져요? 그래서 서로가 다른 정보를 받아들이게 된 그 상대방은요, 각자의 입장에서 정보를 해석하게 됩니다. 즉, 영숙이 바라보고 있는 영수의 모습과 정숙이 바라보고 있는 영수의 모습이 달라요. 또 현숙이 바라보고 있는 영수의 모습이 다르고, 또 영수가 각각마다 서로 다른 말들을 하게 돼요. 영숙에게는 이순이가 당신이 될 수 있다, 이런 애매한 말을 던져버리고, 반대로 정숙에게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두 명인데 한 명이 다르다. 그 한 명 알아보고 난 다시 1순위한테 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현숙은 너가 날 버렸기 때문에 난 어쩔 수 없이 널 버린 거야. 순위에 대해서 말 안 하죠.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사람에게 서로 다른 말들을 던져서 대환장 파티, 대혼란 파티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던진 후에 순간적으로 시선이 오른쪽으로 싹, 현숙을 보는 것도 아닌 영숙을 보는 것도 아닌 시선이 싹 돌아가고 있는 영수의 시선을 우리가 체크를 할 수가 있고요. 그 후에 현수님이 물어봐요. 아, 그러면 우리 사이에 진전이 있는 거냐? 비록 정숙이 1순위란 걸 알겠는데 내가 그걸 바꿀 수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순간 이런 식으로 눈을 보지 않으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 영수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영수는 계속해서 같은 말을 하고 있기는 해요. 그 말에 빈칸들이 너무 많고 그 빈칸들을 상대방이 알아서 채워서 영수에게 돌진하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 말을 딱 듣고 사람들이, 특히 현숙이, 아, 그럼 내가 가능성이 있구나라고 해요. 그럼 나중에 영수는 현숙이나 잘 안 되면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내가 가능성이 있다고만 했지. 너가 말한 대로 가능성이 있다고만 했지. 내가 너를 1순위로 하겠다는 말을 안 했는데? 라고 얘기를 하고, 그 이전에 현숙과 대화했던 것처럼 나는 너가 더 필받은 걸 보고 싶다? 우리 밖에서 또 만날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동시에 던지는 거죠. 저희 순수한 이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뭐 이렇게 살 수도 있지. 이렇게 다양한 말들을 통해서 정말로 논리적으로 요리조리 빠져나갈 수 있지.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내 삶에 있어서. 왜냐하면 이거는 내가 순수하게 법적으로 책임지지 않기 위한 하나의 방법에 불과하지, 그 이상의 뭔가를 쌓아나갈 수가 있나요? 이렇게 사는 게 난 정말로 의미가 있나? 그렇게 해서 모든 것들을 챙겨 먹고 나가겠다? 그럼 그 다음은요? 챙겨 먹은 그것들을 정말로 내가 누릴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챙김 그 자체에 휩쓸려서 계속해서 챙기기만 하고 빼먹기만 하고 쌓아나가려고만 해보면 그 싸움 이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벌이고 있는 행동은 아닐까? 의심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 이후에 영수가 이런 말을 하죠. 나도 좀 고민될 것 같아요. 네, 할 말이 없습니다. 네, 진짜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를 수가 없다 생각을 합니다. 끝까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제가 이런 화법을 정말 많이 쓰고 있는 집단이 그 정치인 집단과 무관하지 않은 곳에서 일을 했어요. 거기서는 우리 영수가 아주 우수한 인재로 꼽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치인들은 이런 식의 화법이 장난이 아니에요. 밑에 있는 직원들도 그렇고. 자, 그러자 이후에 현숙님이 가능성이 있나요? 그러면 술이 들어갈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표정이 확 밝아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요, 현숙은 그런 영수를 이길 자신이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도 우리가 1화 때 그 영수의 자기소개편에서 그 장면이 나오죠. 바로 뭐다? 네, 여러분, 이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때를 다시 들어보면 1화 때 영수 자기소개 때 나오는 장면인데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때 현숙님이 말씀입니다. 나는 내가 1순위라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뭐냐면 빨리 가서 나를 선택한다고 얘기했으니까 가서 얘기를 하라고 그 여자한테 막 그렇게 이제 쏘아붙이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정숙님으로 추정되고 있는 그 여자한테 영수님께서 가셔가지고 사실 나는 원래 너가 1순위였어 라고 하면서 약간 회환을 하는 듯한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렇기에 저는 그런 영수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여자가 현숙이고, 현숙님 또한 이 정도는 내가 먹어 들어갈 수 있어. 비록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뭐 고민되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도 나는 충분히 그거를 극복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덤벼드는 게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이후에 영수님은 영숙님을 보면서, 영수님도 아까 짓궂게 대화하던데 이따 좀 더 대화 나보고 라고 말씀을 하시죠. 계속해서 영수는 이런 식으로 여지를 줍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가 생기면 다시 빼겠죠? 난 대화를 나눠본다고 했지 내가 언제 그런다고 한 적 없어. 그리고 정숙이 없을 때는 여전히 영숙이 이순인 듯한 여지 있는 말을 하고, 우리 이순이 데이트 했었잖아요. 그 마음이 그대로 이런 식으로 말이죠. 할 말이 없습니다. 이번 돌싱 편은 좀 리뷰하기가 상당히 고구마를 먹은 것처럼 힘드네요. 그 말을 딱 듣고 영수님이요, 자기도 모르게 입술에 힘이 딱 들어갑니다. 가운데로 이렇게 몰리고 있죠. 오므리고 있는 그 표정과 팔짱을 끼고 있는 그 손의 힘줄이 혹시 보이시나요? 힘이 빡 들어갑니다.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 상태고 몸에 힘이 들어갈 정도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영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빨리 그냥 1대1 데이트나 합시다 라고 그냥 말을 던져버리죠. 빨리 가고 싶어하는 것 같기도 해요. 자, 그리고 무슨 말을 하더라도
영수는 이렇게 그 이야기도 1대1대 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각 여성들마다 얘기하는 것들을 조금씩 다 다르게 하고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준비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얘기들은 어떻게든 단둘이 있을 때만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문제가 터졌을 때 나는 그 사람한테만 얘기를 한 거다 라고, 플러스 어느 곳에서 내가 어떻게 얘기했는지를, 그 진앙지를 이제 추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영숙 얘기는 A라고 했고 정숙 얘기는 B라고 얘기했다. 근데 내가 A라고 얘기한 것들을 정숙이 알고 있네? 그러면 영숙이 얘기한 게 아닐까? 그런 식으로 이 여성들마다 다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떳떳하다면, 정말 문제가 없다면 남들이 있는 앞에서 다 얘기를 했겠죠? 자, 그 이후에 현수님께서 나의 그런 모습을 더 보길 원한다면 내가 갈게 라고 하는 그 순간 진짜 재밌는 장면이 나오죠. 영수님께서 입에 물고 있는 호박을 뺍니다. 이거 보면서 너무 웃겼어요. 음식이 안 들어가는 거야 입에. 이걸 보면서 이때만큼은 저도 영수님의 편을 들고 싶더라고요. 저라도 호박을 뺄 게 아니라 막 속을 개워낼 것 같아요. 제발 좀 그러지 마, 나 혼미해 라고 하면서. 자, 그 이후에 현수님이 영수님을 이제 엄청나게 갈고대죠. 내가 분명히 저번 이순이 데이트 때 열심히 해라고 했는데 너 왜 열심히 안 해? 그래서 나는 영수님이 다시 열심히 할게란 말을 들렸어 라고 하면서 각자의 맥락에서 지금 각자 상황을 해석하고 있어요. 그리고 영수는 저는 그걸 알고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 사람들마다 각각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그 각각마다 맞춰서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게 될 거고, 그럼 내가 올 수 있을 거다. 그러면 그 온 여자들에게 내가 원하는 것들을 내가 얻을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한 게 아닐까요? 굳이 이렇게까지 서로 다른 사람에게 다른 말을 던져야 될 필요가 있을지 저는 의문이기도 합니다. 자, 그 후에 현수님께서 그래 너가 다시 열심히 한다고 난 들었어, 난 그렇게 해석했단 말이야 라고 말을 한 순간 그 유명한 영숙님의 표정, 정말 뭔가 못 볼 거를 차마 못 본 그 표정이 딱 나오게 되면서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뭐 하고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을 표정으로, 온몸으로 드러내 보이시죠? 네, 이 표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깨달으셨던 것 같아요. 영수님께서는 나를 한때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나에게 믿음을 주었고 나의 모든 것들을 받아줄 것 같이 했던 그 사람이 실제로는 말뿐이었구나라는 걸 깨닫지 않았을까요? 내가 설령 이 사람과 결혼을 한다 할지라도 결혼을 하고 후에 이 사람이 밖에 나가가지고 어떤 짓을 할지 어떻게 알아? 정말 내가 이 사람을 말로는 이겨낼 수가 없지. 근데 정말 행동적으로 신뢰할 수 있을까? 라고 본격적으로 의문을 갖게 된 순간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당시에 영숙님은 영수님과 데이트를 했을 때 영수님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죠. 제가 영수님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자네가 몇이든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럼 함께하는 마음이 있다는 그 전제 조건 하에 성립하는 말이죠. 근데 영숙은 덮어두고 이 사람 말만 믿고 달렸다가 이제 와서 이제 진실을 깨달은 거죠. 지금 표정처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뭐야 지금, 이렇게 나에게 굉장히 나에게 잘해줄 것 같고 나만 바라볼 것 같은 듯한 그런 뉘앙스를 풍겼던 그 말들이 의미가 없는 게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래서 영숙님이 이후에 돌직구를 박아버리죠. 나는 영숙님의 태도가 좀 네, 이건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정말 이렇게 대놓고 현숙이 보고 있는 앞에서 돌직구를 던져버린다는 것 자체가 이미 영숙은 오래전에 마음이 떠났고 이제는 분노밖에 남은 게 아닐까? 그렇게 저는 바라봤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자 옆에 있던 현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뭐냐면 불만이에요? 이도 저도 아닌? 하면서 현숙도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영수의 태도에 대해서, 영수의 말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듣고 있는지를 너무도 잘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때도 현숙님이 영수님을 이제 극도로 갈궈버리죠. 왜 너만 사람들이 다 피하는지 왜 너만 모르냐고 하면서 막 갈궈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현숙도 저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생각해요. 영수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알고 지금 덤벼드는 느낌인 거죠. 자, 그 후 영수가 전설의 말을 또 하죠. 내가 뭐 큰 잘못했나? 저는 이 말을 두 가지로 해석해요. 정말 모르는 것처럼 의문을 떠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궁극적으로 이 말은 그래서 어쩌라고? 내가 이렇게 행동한다 하더니 너가 내 행동에 대해서 뭐 고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고소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게 뭐가 문제인데? 나 솔로잖아.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게 그렇게 잘못이야? 내 말을 듣고 여자들이 먼저 온 거지. 나 먼저 한 거 없다. 난 그냥 전제 조건으로 내가 마음에 든다면 내가 너의 모든 것들을 받아준다고만 얘기를 했지. 내가 말한 거, 나 책 잡히고 말한 거 하나도 없는데?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지금 영수님도 자기도 모르게 입술이 딱 대따발로 나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입술이 대따발로 나오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 후 현숙과 지금 이런 식으로 주거니 받거니 술을 이제 열심히 마시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막이 그렇게 나옵니다. 당시에 말로만 듣던 영수의 행실에 충격을 먹은 뭐 그런 듯한 그런 자막이 나온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 영숙님이 자리를 떠나게 되면서 현수님과 영수님이 이제 1대1 대화를 하게 되죠. 지금처럼 이렇게 눈치를 보고 있는 현숙님의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후 잔을 기울이면서 영수님이 형수님 정말 성격 좋은 것 같아. 그리고 은근히 눈치도 볼 줄 아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말을 딱 듣고요. 현숙이요. 딱 그 영숙님이 나간 자리를 쳐다봐요. 정말 어떻게 보면 눈치를 보는 표정이 아닐까요? 현숙님 입장에서는 영수를 차지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긴 한데 글쎄요. 영숙님은 이미 경쟁자로서 보는 느낌이 아닌데 지금 당장은 영수를 차지할 수 있어서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때 현수님이 진짜 똑똑한 게 뭐냐면요. 누구 눈치? 언니 눈치? 영수의 말을 계속해서 고정을 시키는 역할을 해요. 제가 현숙이 영수보다 한숙이라고 보는 지점이 바로 그거예요. 속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 어떻게 보면 현숙도 본인이 최종 선택을 받기 위해서 영수를 정숙에게서 끌어당긴 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장난삼아 예전에 이제 현숙과 영수가 이제 넷째를 낳는 거 아니냐라고 농담을 했는데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현숙도 굉장히 현실적이고, 예, 각각 그 감정으로 된 현실이 순간순간 바뀌어서 문제인 거지 통찰력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자, 그 후에 내 눈앞에 두 분이 보이네라고 말하고 있는 영수. 아니, 그러면 정숙이 있고 나머지 한 명이 또 누구며, 그럼 지금 내 눈앞에 두 분이 보인다는 말은 또 무슨 말이에요? 그럼 1, 2순위가 지금 바뀐다는 말인가? 계속해서 영수는 절대로 순위에 대해서 내 마음이 이렇다, 1순위만 정숙으로 확정을 박아버리고 그 외의 것들은 이런 식으로 다 모호하게 처리를 해버립니다. 자, 그 후에 현숙은 이제 자기는 더 보여줄게 라고 하면서 열심히 이제 시그널과 핑미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현숙은 대놓고 박아버리죠. 오빠가 1순위야 라고 하면서 영수를 1순위로 확정짓는 말을 영수에게 합니다. 자, 그 후에 현숙님이 자, 나는 1이 아니면 0이야 라고 했을 때, 자, 의자를 당기면서 고쳐앉는 영수의 모습, 자, 많이 봤죠 이 장면. 자, 어디서 많이 봤다? 네, 당시에 옥순에게 나 엄청 괜찮은데 아닌데, 나 괜찮은데 라고 하면서 또 의자 당기는 이 모습과 그 특유의, 마치 저는 이제 비유적으로 욕정이 찬 눈빛이 아닌가라고 의심하고 있는 그 눈빛으로 보고 있는 그 느낌 똑같지 않습니까? 나 되게 기분 좋은데 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장면과 나 엄청 괜찮은데 아닌데 라고 하면서, 네, 그 표정 유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이렇게 두 가지 사진을 같이 비교해보죠. 영수의 모습을요. 나 엄청 괜찮은데 아닌데 랑 나 기분 되게 좋은데 라고 하면서 의자를 당기고 있는 이 모습들, 저는 상당히 유사하다고 보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손 하면서 또 스킨십을 딱 해버리고 있는 현숙과 영수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전 이제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자, 그 이후에 현숙은 언니 고마워, 화장실 잘 갔어 라고 하면서 현숙이 영수에게 1순위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영수는 난 기분 되게 좋다 이 말만 했죠. 근데 난 되게 기분 좋은데 라고만 얘기를 했지, 나 또한 너가 1순위라고 말한 적 없죠. 자, 그래서 이후에 이제 핑미를 딱 시전하고 있는 현숙의 모습을 방송상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런 핑미를 치고 있는 현숙을 보면서 카메라를 딱 봐주고 있는 영수의 모습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영숙님 오시면 각을 잡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영수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왜 각을 잡으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그러면요? 저는 상당히 의문이기도 합니다. 본인들이 상당히 떳떳한 짓을 하건다면 영숙이 오든 말든 계속하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제 생각을 듣고 어떻게 느끼시나요? 그 이후에 영숙이 오자 자기도 모르게 손에 딱 떼고 있는 현숙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지금처럼 말이죠. 자기도 모르게 딱 떼고 있어요. 그럼 이거는 뭔가 사람이 캥길 수 있는 환경에서 나올 수 있는 신체 동작이 아닐까요? 그 이후에 영수는 지금처럼 손이 밑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네, 지금처럼 이렇게 손이 딱 주먹이 진 채로 아래로 내려가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전체적으로 지금 자세가 전체적으로 굳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가 다요. 그럼 이거는 캥길 수 있을 때, 마치 비유적으로, 이건 하나의 그냥 비유예요. 이 등장인물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마치 본처를 사이에 두고 몰래 바람을 피는 듯한 그 두 사람의 관계가 아닐까, 뭐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 다양하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좀 저는 그런 느낌을 받긴 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그 후에 마저 식사를 하고 있는 영숙을 유심히 옆으로 곁눈질로 지켜보고 있는 현숙의 모습을 방송상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후에 다시 두 사람이 대화를 할 때요, 영수가 고집을 부려요. 뭐냐면 부산에는 대게가 많지 않지. 근데 영숙이 반박을 하죠. 저번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우리 집 앞에 대게 시장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후에 영수가 팩폭을 하죠. 영수님은 남의 말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그래서 이때 영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알았어, 기장이 대게가 많네.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런 투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영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보다 나 뭐 또 실수했어? 라고 체크를 해요. 이때 이 느낌은 능청스럽게 그냥 넘겨버리는 느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 말을 던지고 상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는 것 같아요. 내 말에 속나 안 속나일 수도 있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 사람이 어디까지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지를 보고 있는 건 아닐까? 저는 그렇게도 보고 있기도 해요. 이 말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나 뭐 실수했어? 나 뭐 잘못했어? 그러니까 한 가지 더 의미를 추가할게요. 세 가지 의미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본인 또한 본인 행동에 대해서 떳떳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내가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를 체크하는 세 번째 의미, 즉 뒤를 돌아보는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첫 번째로는 정말로 상대방이 얼마큼 파악했는지를 그렇게 하는 걸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나 실수한 거 없는데? 어쩌라고? 그래서 뭐? 이런 의미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는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말을 반복적으로 던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영숙이 그냥 얼버무리죠. 그게 아니라 그냥 먹어 드세요. 더 할 말 없습니다. 그때 영수가 이런 표정을 지어요. 그래 그렇구나. 그래 알았어. 그래 네가 무슨 생각하는지 알 것 같아. 그 후에 영수가 이렇게 얘기하죠. 응급실 간 거는 뭐 저혈당 때문에 간 거예요? 저혈당? 저는 이 말에 대해서 두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정말 그 상황에 대해서 하이볼 드립을 치고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조금씩 두 번째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 그는 어쩌면 일부러 모르는 척하는 게 아닐까? 이런 말을 은근히 슬쩍 던져서 상대방이 굉장히 기분 나쁘게 하는 게 목표가 아니었을까?
지금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미 영수도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속된 말로 영숙은 내가 더 이상 힘들다. 영숙은 더 이상 나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럼 마지막 방법은 그 사람을 실컷 비웃는 게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의심합니다. 매기기 시작하는 거죠. 속된 말로. 왜냐하면 이 말을 던지고요. 그 앞에서 내가 뭐 실수했어? 영수님 뭐 응급실 간거 저혈당 때문이에요 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치명적인 말도 안 되는 말을 해요. 정말 있을 수 없는 말을 하고 있고, 제가 거듭해서 영수가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고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다고 보는 지점이 바로 이겁니다. 바로 뭐다? 나한테 듣고 싶은 대답이 많죠 라고 영수가 이야기를 해요. 자, 여기서 할 말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왜 영수는요 듣고 싶은 대답이라고 한 거죠? 제가 이 상황이었고 정말로 영숙이 할 말이 날 도저히 이해가 안 돼.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자꾸 막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랬다 그렇게 물을 것 같아요. 아니 영수가, 나는 너가 나한테 질문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 너는 나한테 하고 싶은 질문이 많지 않겠어? 라고 얘기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그쵸? 근데 영숙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한테 듣고 싶은 대답이 많죠. 그 무슨 말입니까? 영숙이 한 질문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는 반증이지 않을까요? 이게 법적인 증거까지 될 수는 없지만 상당히 그렇게 의심이 되지 않습니까? 왜 영수는 나한테 하고 싶은 질문이 많죠 라고, 왜냐면 이때까지 영숙은 질문을 했으니까요. 근데 왜 듣고 싶은 대답이라고 했을까요? 저는 이게 굉장히 치명적이면서 영수가 이 모든 행동에 대해서 본인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너무도 잘 알고 있다고 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말이 안 돼요, 이거는요. 하고 싶은 질문이 많죠가 원래 자연스러워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강의 같은 거 나올 때나 이럴 때 강사님이나 교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번에 따라 학생들 질문이 많네요. 그 뭡니까? 그 질문이 뭔지 교수님도 당시에 몰랐기 때문에, 학생들이 내가 현재 대답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걸 함축하기 때문에 여러분 질문이 참 많네요. 여러분 하고 싶은 질문이 많죠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영수는 뭡니까? 지금 듣고 싶은 대답인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교수님이 이미 학생들의 질문을 다 받고 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질문은 뭐 대답할 필요 없고, 이 질문은 뭐 좀 내가 해야 될 것 같고, 학생들 저한테 지금 듣고 싶은 대답이 많죠? 제가 시간이 얼마 없어가지고 3개만 하겠습니다. 딱 그 느낌이란 말이에요. 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별표를 5개 달고 여러분께서 꼭 이 말을 주목하라고 보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부분 때문입니다. 하고 싶은 질문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결정적으로 지금 몇 가지 꼬리가 계속 잡히고 있는데, 영수가 이것 또한 그가 꼬리가 잡힐 수 있는 정황적인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수가 이렇게 질문을 해요.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보여지는 것처럼 카메라를 딱 보면서 옥순 씨의 제일 중요한 거는 자녀들을 위한 거죠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말도 이제는 무서워요. 제가 처음에 이 말을 봤을 때는 지금 영수의 마음속에 옥순이 있는 게 아닐까, 이순이가 옥순이라서 그런 걸 아닐까라고 했는데요. 지금은 조금 생각이 달라요. 뭐냐면요, 앞에 있는 것과 연결을 지으면 돼요. 영숙이 왜 쓰러졌는지를 저는 모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듣고 싶은 대답이 많죠. 그 말도 영숙이 어떤 심리 상태인지를 영수가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딱 그렇게 던지는 거예요. 21기 영철이 그 생고기 먹방을 했을 때 아버지 이 장면을 보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네, 그 당시에 21기 영철이 21기 순자랑 7화 때 마지막 데이트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아버지께서 이 상황을 보고 계시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라고 하고, 그 이후에 순자가 뭐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하자, 정말? 하면서 이 표정으로 크게 뜬 눈으로 카메라를 보면서, 이러한 눈빛으로 딱 카메라를 보면서 정말? 카메라를 보면서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영철은 딱 생고기 먹방 들어가죠. 생고기 먹방 해가지고 본인은 다 구운 거 먹고, 순자한테는 핏물 뚝뚝 떨어지는 생고기 먹방 딱 들어가고, 그리고 순자가 뭔 말 할 때마다 인상 팍 쓰고 노려보고, 그 장면을 떠올리시면 돼요. 지금 영수가 이렇게 카메라를 보면서 옥순 씨가 제일 중요한 거는 자녀들을 위한 거죠. 전 두 가지 의미가 섞여 있다고 봐요. 첫 번째는 이제 옥순이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뭐 영숙을 이제 매기는 걸 수도 있겠죠. 왜냐면 이때까지 그는 쭉 영숙님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마음속에 이순이가 옥순이고, 약간 제가 정욕에 차 있는 눈빛이라고 추정하고 있는 그 눈빛 기억나실 겁니다. 근데 이 장면이요, 엄청 괜찮은데 라고 하면서 그 눈빛으로 옥순을 보고 있는 것처럼 그의 마음속에는 옥순이 있을 수 있다. 네, 그 욕정인지 정욕인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게 이제 두 번째 의미가 있고, 세 번째 의미는 뭐다? 바로 자녀들이에요. 21기 영철과 똑같은 거죠. 아버지께서 이 상황을 보시면 자녀들을 위한 거죠. 지금 너가 하고 있는 행동들이 자녀들한테 유익하다고 생각해? 앞에 거랑 연결을 지으세요. 너가 지금 나한테 듣고 싶은 대답이 많잖아. 근데 그게 너가 하고 있는 그 의사결정들은 말이야, 자녀들을 위한 거지. 그러면 너가 나에게 듣고 싶은 대답이 자녀들에게 도움이 될까? 라고 연결을 지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굉장히 무서운 말 아닌가요? 이 말처럼요. 너희 아버지가 너희 딸이 생고기 먹방을 내가 딱 해가지고 하고 뭔 말 할 때마다 내가 젓가락 딱 내려놓고 노려보고 있는 그 상황을 막말로 네 애비가 보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 라고 있는 그 상황과 똑같지 않냐고 저는 의심을 하고 있다는 거죠. 왜 굳이 이 말을 하냐는 거예요. 나는 솔로 나라에서는 자녀들 위한 선택도 있긴 하지만 뭡니까? 연애를 하러 위하러 나온 거잖아요. 이 말을 갑자기 왜 던지냐는 거예요.
비록 영숙이 가족 얘기도 되게 중요하고 당신이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는지를 체크했지만 기본적으로 영숙은 떡볶이 그 자기소개 끝나고 떡볶이를 먹을 때 나는 후자인 것 같아. 현수가 나는 내가 먼저 설레는 사람을 먼저 만나야 되는 게 우선이야 라고 얘기하는 그 장면이 여러분 3화 중반부에 나오는 그 장면이 떠오를 겁니다. 그렇게 저는 영수의 이 말이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협박이라고 오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듣고 싶은 대답이 많잖아. 너 근데 잘 생각을 해봐. 너 자녀들을 위하여 나온 거잖아. 그치? 너가 하고 있는 중요한 의사결정들은 말이지. 그렇게 연결짓게 된다면 이게 다르게도 해석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제 생각을 듣고 어떻게 느끼셨나요? 그리고 이 대사를 쳤을 때 자녀들을 위한 거죠 라고 했을 때 카메라를 딱 보면서 대사를 치고 있는 상대방을 향해 보고 있는 것이 아닌 카메라를 보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영수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이후에 두 사람이 대화를 하면서 또 영수가 그런 말 하죠. 영숙님은 영숙님만의 매력이 있고 또 정숙님은 정숙님만의 매력이 있기 때문에 하면서 영숙의 질문인 정숙이 1순위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냐는 말을 또 흐리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이후에 영숙이 그거는 나에 대한 매력 아니다.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라. 그냥 정숙 1순위라면 정숙 같으면 얘기하면 되지. 왜 자꾸 나한테 뭐 매력이 덜 끌렸니 뭐니 그런 말 할 필요가 있냐 라고 하자 영숙님이 저울질 하지 마라 라고 하니까 영수님이 이제 화를 내면서 나 저울질 한 적 없어 라고 반박하고 있는 장면이 그 이후에 나오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영수님이 이제 한마디 딱 던지죠. 본인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극도로 이제 분노한 영숙님 성격상 웬만하면 그냥 혼자 참고 말지 그런 성격상 이 정도까지 말을 끌어낸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미 두 사람은 갈 때까지 갔다라고 보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 이후에 현숙님하고 영수님이 1대1 대화를 하면서 전설의 그 장면이 나오죠. 남녀가 만나면 손도 잡고 팔짱도 끼고 뽀뽀도 하고 영수는 맞아요. 1화 때 그 말 하긴 했어요. 자기소개할 때. 2화 때죠. 남녀가 만나면 불꽃도 튀고 손도 잡고 뭐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영수는 이거를 근거로 나는 분명히 얘기했기 때문에 나는 잡아도 돼 라고 함견을 하겠죠. 그러면 저는 여러분께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수는 결혼하고 나서 그러면 더 이상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행동을 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할까요? 저는 그 생각이 떠오르긴 합니다. 3살 버릇 8까지 간다. 근데 현숙이 한 수 위에요. 이런 식으로 영수와의 스킨십을 딱 걸어가면서 안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영수가 오늘따라 왜 이렇게 조숙하지? 라고 하면서 은근슬쩍 운을 띄워요. 현숙이 한 발짝 더 위인 거죠. 어떻게든 근데 현숙이 이기면서 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요. 현숙이 지금 당장 듣고 싶은 건 영수가 나 또한 너가 1순위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건데 영수는 끝끝내 그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현숙이 이기죠. 왜냐하면 결국 영수가 자기를 택하게 만들게끔 1화 예고편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 장면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영수는 현숙을 택하게 되고 이거는 결국에는 현숙의 승리예요. 결국 영수는 정숙을 한때 너가 1순위였어 라고 하지만 결국 선택할 수 없는 환경이 되어버리고 결국에는 영수는 모든 그림들이 결국 마지막 가면 다 엎어지지 않습니까? 나는 솔로에 나와가지고 손잡고 하면 뭐예요? 밖에 나가서 지금 사람들이 전부 다 인식이 안 좋아지고 무엇보다 카메라에 자신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전국에 이제 생방송이 되면서 다시는 못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현숙의 승리입니다. 만약에 이때 나와가지고 최대 선택을 했는데 현숙이 더 이상 영수랑 놀아주지 않는다면 영수는 모든 것들을 잃게 되는 게 아닐까. 사회적 체면이라든가 신뢰도 잃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직장 관계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아니 이렇게 관계를 복잡하게 만드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일적으로 신뢰할 수 있을까? 혹시라도 이 여자들에게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굴어버린 것처럼 나한테도 거래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거래를 이때까지 늘 애매하게 했던 거고 말만 이렇게 뭔가 그럴듯하게 하지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영수가 이 방송에 나왔냐?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때까지 이렇게 쭉 해보니까 내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었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나한테 뭐 받쳐. 그리고 나는 결정적인 순간에 나는 그렇게 말 안 했는데 라고 빼버리면 상대방이 씩씩거리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리고 다른 장소에서 또 비슷한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해서 자신감이 계속 쌓이게 되고 결국에는 바늘도둑이 소독된다고 나는 솔로에까지 나와가지고 이 무대를 이제 전국적인 판으로 늘려보자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다가 이제 꼬리가 잡힌 거죠, 드디어. 저같이 이제 리뷰를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 하지만 현숙과 같이 더 이상 본인의 방법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옥순처럼 예리하게 찔러버리거나 정숙처럼 흔들리지 않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나는 솔로로 가는 좁은 공간 내에서 여자들이 여자 네트워크, 즉 여트워크를 형성하게 되면서 본인이 생각했던 이미지도 생기고 여자도 생기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 의도를 이 나는 솔로에서 완전히 어그러지게 되며 본인이 이때까지 쌓았던 모든 것들이 지금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을 맞이한 건 아닐까?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후에 영수가 상당히 조급해하죠. 자, 이것 또한 저는 현숙님이 의도한 게 아닐까 보고 있기도 하고요. 오늘따라 왜 이러지? 왜 이렇게 조숙해 현숙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점점점 영수는 자기도 모르게 코에다 손을 얹기도 하는 등 긴장 반응을 보이고 있기도 하고요. 여러분이 이 동작을 똑같이 해보시면 됩니다. 영수의 이 동작을 똑같이 하시면 어떤 느낌인지 알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손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코에 손에 힘이 들어가고 얼굴 전체에 손이 맞닿게 되면서 이완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네, 이거 자체가 결국 영수가 지금 말려 들어가고 있는 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봤어요. 정말 이렇게까지 했는데 만약에 현숙이 최소 선택 이후에 영수랑 뭐 더 필 받는 그런 모습을 안 보여준다거나 밖에 나가면 숙소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했던 그 이순이 데이트에 했던 말들을 다 뒤져버리고 영수 안녕 빠빠이 오빠 난 딴 남자 만나러 간다 라고 해버리는 그 순간 이제 영수는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때 이렇게까지 해서 결국에는 본인이 원하는 게 스킨십이었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현숙을 택함으로써 현숙이 나에게 줄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만약에 현숙이 주지 않게 된다면 영수는 속들 없이 무너지지 않을까? 여러분들은 제 생각을 듣고 어떻게 느끼셨나요? 그래서 현숙도 점점점 진화합니다. 뭐냐면 이때 이 장소에서 현숙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 더 재밌는 거 보여줄 수 있어요 라고 해서 그 방송 이후에 마치 뭔가가 있는 것처럼 계속 얘기를 해요. 근데 만약에 현숙이 통수를 쳐가지고 그걸 안 보여주면은 영수만 이제 바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현숙도 어떻게 보면 영수보다 한 수 더 위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현숙도 아까 영숙이 있었을 때 눈치를 보는 등 상당히 찝찝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녀 또한 결국 지금 이 촬영을 했을 당시에는 영숙을 밀어내고 영수를 차지하기 위해서 약간 조금 찝찝한 수를 쓴 게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기도 하고요. 자, 그 이후에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아니 하루하루 이미지가 다르네 현숙은 하면서 같은 자세로 손에다가 코를 딱 대고 있는 그 자세로 카메라를 보고 있는 영수의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위에 빵야 하면서 애교를 부리고 있는 현숙인데 그때도 영수는 현숙을 보지 않고 어디를 본다? 카메라를 보고 있죠. 네, 지금 이렇게 말입니다. 카메라를 보고 있는 영수의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현숙과 대화를 하면서 또다시 카메라를 보고 있는 영수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장면 후에 현숙이 본인의 감정에 집중해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에 입만 딱 웃고 있는 영수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이죠. 그러니까 썩 현숙의 말에 기분이 달가운 게 아니죠. 눈은 차분하잖아요. 자, 그 이후에 정숙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나 정숙님 택하려고 했는데 딴 남자한테 가버렸어 라고 하면서 살짝 본인도 간접적으로 운을 떼요. 마치 자기가 더 이상 정숙이 아니라 다른 여자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 대사를 카메라를 또 보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후에 영수가 그렇게 말합니다. 나한테 설레? 라고 하니까 현숙이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차이예요. 영수는 어떤 경우가 있어도 말로 확정을 주지 않습니다. 반대로 현숙은요, 순간순간 뒤집어버려요. 그거 오늘은 너야 영수 하게 하고 전날은 상철한테 오늘은 너야 하면서 상철한테 스킨십 하다가 또 그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게 두 사람의 차이예요. 정말 현숙은 순간순간적으로 행동을 하고 있고 뒤에 말이 자신이 구속될 거라는 걸 생각을 하지 않으면서 행동한다면 반대로 영수 같은 경우는 모든 말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계산을 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애매하게 이걸 피할 수 있을까를 계속해서 계산기를 두드리듯이 계산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수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 바뀌면 안 된다. 너 나한테 1순위라고 했지? 라고 하고 있지만 끝끝내 본인은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나도 너가 1순위야 이런 말 안 해요. 그냥 바뀌면 안 된다라고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장면 때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영수가 기회가 되면 나랑 1대1 데이트하자. 자, 이 말도 전제가 있는 거죠. 기회가 되면 1대1 데이트 한다고 했지 내가 기회가 반드시 된다고 한 적 없는데? 라고 발을 뺄 준비를 하겠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현수하고 영수가 데이트를 끝내면서 1순위니까 손만 잡아주는 거야. 손만이야 라고 하면서 현수도 보통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나는 솔로 나라에 위해 뭔가 그 이상의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처럼 여지를 계속 주는 말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치열한 창과 방패의 싸움이지 않을까. 두 사람의 수싸움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거듭해서 그렇게 전제를 하고 있는 거죠. 뭐냐면 정말 현숙이 최종 선택 이후에 영수를 버리게 된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결국 영수는 본인이 스킨십을 원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현숙을 원하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정숙을 버리고 현숙에게 가지 않습니까? 네, 정숙과 이별을 이제 택하게 되는데 그렇게까지 해서 얻었던 현숙을 잃게 된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너무 궁금하기도 합니다. 결국 나는 쏘 나아갖고 얻는 게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요, 이 돌싱 특집이 훨씬 더 좀 적나라하고 좀 저열하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요, 더 전략적이고 좀 정교한 부분도 많아요. 왜냐하면 이때까지 21기 영수를 보세요. 당시에 편지고 보고 난 그런 거 모르겠고 최선 선택을 해주세요 막 이제 큰 소리 치고 막 그랬던 장면이 있죠. 되게 1차원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영수님께 죄송한 말씀이지만 근데 여기서는 굉장히 치열한 수싸움이 벌어집니다. 나 손만 잡게 해줄게? 그럼 너도 나를 선택을 해야 돼? 그 이후에 뭔가를 보여줄 수도 있고 안 보여줄 수도 있어. 그건 너의 상상에 맡길게. 내가 더 필받은 모습을 보고 싶지? 우리 또 밖에 나가서 만나는 거다? 라고 하면서 은근히 여지를 주는 듯한 그런 말을 딱 던져요. 반대로 영수도 만만치 않죠. 이 사람도 계속해서 여지를 주는 듯한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말을 던지게 되고 상대가 자신에게 오게끔 계속해서 유도하는 그 치열한 수싸움이 두 사람이 한쪽에서는 약간 스킨십이나 이런 걸 유도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계속 언어로 유도하고 있는 상당히 치열한 그 수싸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점이 되게 재미있죠. 그 이후에 영숙님과 영수님이 1대1 데이트를 하게 되죠. 영수님은 딱 보면 알겠지만 벌써부터 목에 손을 대는 등 상당히 스트레스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카메라를 보고 있는 영수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뭔가 이상하죠? 옆에 있는 영숙은 그냥 걷잖아요. 왜 이렇게까지 카메라를 보는 걸까요? 정숙 누나, 우리 영숙 누나, 네, 만만찮죠. 그렇게 맛있는 걸 정숙님은 사줘야 되는데 라고 계속해서 이제 후배 파고 있는 영숙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그 이후에 영숙가 이제 그렇게 반박을 하죠. 아, 정숙은 다른 사람한테 갔다. 정숙이 걔가 시꺼먼 게임도 하고 상철이랑 걔가 이상한 여자라는 투에 말씀을 하시니까 영숙이 그걸 확신을 줬으면 다른 데 갈 거 아니냐라고 반박을 해버리죠. 자, 그러자 말을 마르고 다음에 또 같이 먹어라고 하면서 본인이 불리한 그 순간에 침묵을 택하고 있는 영숙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 이후에 영숙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말 끝나고 좀 대답을 해주면 안 되냐. 그래서 점점점 영숙 또한 더 이상 영수와는 잘 될 생각이 없고 영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집요하게 캐묻고 있는 듯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결정적인 장면이 나오죠. 영숙이 관심 있는 세상은 내가 아니니까 자꾸 나한테 뭐 춥네 뭐니 그딴 말 하지 마시고요. 관심 있는 사람한테 관심을 가져다 주세요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 말을 던져버리죠. 꼭 그렇진 않아요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영숙은 본인에게 가해지고 있는 그 행동에 대해서 거절할 자유가 있잖아요. 그 거절할 자유를 이런 식으로 파괴해버리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영숙은 정말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 내가 내 신체의 자유를 당신이 뭔데 박탈합니까? 이렇게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근데 당시 영숙은 이제 그렇게까지는 말할 그 여유가 없었고 그냥 이제 화만 버럭버럭 내죠. 그리고 이후에 영숙가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언제 관심이 없다고 했어? 그래, 그럼 네가 관심 있는 건 네가 관심 있는 거고 난 더 이상 관심 없다니까? 나한테 더 이상 다가오지 마라고 영숙이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말을 던지면서 드디어 처음으로 영숙가 화가 난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가 영숙이 드디어 각성을 해서 영수의 진짜 모습을 캐고 있는 게 아닐까.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그 말들의 연속. 나한테 듣고 싶은 대답이 많죠? 그 후에 옥순씨 제일 중요한 거는 자녀들 위한 거죠. 이 말이 정말 무서운 말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이것들 연결 지어보세요. 너 나한테 듣고 싶은 대답이 많잖아. 근데 너 자녀들을 위해서 잘 생각을 해봐. 그 대답을 듣는 게 너한테 좋을까? 라는 뉘앙스로도 해석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정숙이 현명하게 찔러 들어갑니다. 당신은 그렇게 얘기를 해도 나는 다 정리가 됐거든요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후에 영수가 답정너라는 소리를 들어봤다는 말에 영숙이 그러면 당신 잘 알고 있겠네요 라고 말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기도 하죠. 그럼 알고 계시겠네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순간적으로 요 표정을 딱 찍고 있는 영수의 모습이 그 방송상으로 나옵니다. 그 이후에 영수가 얘기를 해요. 일할 때 말고는 아닌데. 그러면 그 말이죠. 나는 일할 때 모습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지만 그 외에는 난 모르겠다라고 해서 또다시 본인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는 거예요. 난 일할 때만큼은 난 책임지는데 일할 때 외에는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나 잘 몰랐는데? 그럼 그 이전에 정숙이 헷갈리게 하지마, 현숙이 헷갈리게 하지마 했던 모든 말들에 대해서 또다시 그 자리에서 뒤집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 어쩔 수 없지 뭐라고 얘기하면서 또다시 카메라를 보고 있는 영수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 이후에 오늘 오전에 만나서 얘기하고 싶었다고 하면서 또다시 카메라를 보고 있는 영수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말 일로서 어쩔 수 없이 만나야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저는 영수 같은 사람 피할 것 같아요. 그거는 많은 시청자분들도 동의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때 영수가 말실수를 하죠. 현수님만큼 아니 영수님만큼 고민을 못했어 라고 하면서 또다시 카메라를 보면서 대사를 치고 있죠. 할 말이 없습니다. 네, 영수님의 마음이 내가 대답할 자신이 없다 라고 하면서 또다시 카메라를 보거든요. 궁금하신 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신기한 얘기가 나오죠. 난 영수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그게 뭐냐? 깊은 이야기. 깊은 이야기가 뭐야? 영순이가 말하고 싶은 거. 그게 뭐야? 깊은 이야기. 그 깊은 이야기가 뭐야? 영순이가 말하고 싶은. 이 순환 농법으로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고 영숙이 보면서 답답해 미쳐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영숙이 따지죠. 아니 그러면 물어보고 싶다는 게 그게 뭐야? 그러니까 방금 얘기한 그거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제 드디어 한계에 봉착한 거고 어떻게 보면 영수가 협박을 했다고 싶을 정도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그 말을 던진 이유도 저는 이거라고 봐요. 영숙이처럼 아니면 옥순처럼 아니면 누군가처럼 영자처럼 집요하게 파고드는 그 순간에 본인의 허점이 딱 드러나요. 자기도 무슨 말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자, 그 후 전설의 명장면이 딱 나오죠. 나 기억력 나쁘지 않아요. 나 회사 대표에 나쁘지 않아. 정말 절묘한 순간에 영수가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그리고 그가 어떤 관점에서 이 모든 행동을 하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그걸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쩌면 그는 내심 대기업의 총수나 그런 사람들을 꿈꾸고 있던 건 아닐까요? 최모 회장처럼 이조보이라든가 그런 별명을 불리고 있는 뭐 회장이라든가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보면은 남녀 관계가 상당히 이제 깔끔하지가 않잖아요. 정모 전 회장처럼 굉장히 대기업을 세웠던, 어쩌면 영수는 좀 그런 걸 꿈꾸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회사 대표, 그리고 그 회사 대표가 뭐 많은 여성들을 이렇게 주렁주렁 하고 있는 뭐 카사노바의 뭐 그런 이미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영수는 저로 인해 상처받지 말고 좋은 사람을 만나기 원한다라고 하면서 끝까지 본인은 아무런 잘못을 안 한 것처럼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걸 우리가 방송상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숙이 난 사과받고 싶다 하니까 미안해요, 그런 의도는 아니었어 라고 하면서 또다시 내 행동에 내가 의도가 있는 건 아니다라고 해서 또다시
온전한 사과라고 보기 힘들지 않을까 싶은 그런 말을 던지죠. 그리고 이후에 일단 부끄럽다, 그게 정말 진심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하지 말아야죠. 부끄러운 행동이면 안 하면 되잖아요. 왜 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부끄러운 건데 도대체 왜 그런 부끄럽다는 말에 그렇게 쉽게 수긍하고 또 그럴 의도는 아니다라고 하는 또 뒷말을 또 왜 붙이는 걸까요? 그 이후에 영수는 인터뷰를 하면서 현숙님에 대해서 새로운 모습을 봤다고 말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할 말이 진짜 없습니다. 자, 그 후 인터뷰를 하시면서 본인이 농락당했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영숙님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드디어 이제 깨달으셨습니다. 정말 본인의 나름대로 최선의 추리를 다해서 영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을 했고, 드디어 끝끝내 과거 그런 영수를 사랑했던 자기 자신과 이별을 택하면서 새롭게 출발하고 있는 영수님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봤어요. 비록 중간에 고구마 200개 먹은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아니 그런 사람이라는 걸 눈에 뻔히 보이는 거 알면서 왜 자꾸 사지로 걸어드는 걸까, 저도 막 답답했는데, 어쨌든 그녀는 힘겹게 벗어났고 그것이 그녀의 가장 큰 성장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자, 그 후에 9화 예고편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장면을 보고 어떻게 느끼셨나요? 정말 재밌는 거는 이제 영수님께서는 폭주를 해서 이제 경순이가 교류를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게 되고요. 자, 그리고 또 상당히 재밌는 장면이 있다면, 영수가 술을 만들어서 맞은편에 있는 정숙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걸 현숙이 또 보고 있기도 하고요. 네, 무슨 관계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는요. 네, 그래서 그때 장면을 잘 보면요, 우리 정희하고 광수가 딱 뒤로 해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야를 옆으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네,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영수가 술을 정숙에게 만들어서 주고 있는 그 장면을 정희와 광수가 보면서 뭐지 하고 보고 있고, 현수도 마찬가지로 보고 있죠.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자, 정숙이가 막 갈구니까 정수가 살살해져라고 하면서 스킨십을 딱 하고 있죠, 우리 현숙이. 또 그거를 정숙이 또 눈앞에서 직관을 하겠네요. 그러면서 아까 현숙이 굉장히 치명적인 말을 해요. 아까 정숙이 여자들 사이에서만 했던 영수에 대한 험담이라다 그런 말들을 영수가 보고 있는 앞에서, 야 너 아까 영수 욕 많이 했잖아 라고 하면서 살살해 라고 얘기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정숙 성격상 그걸 가만히 있겠습니까? 바로 들이박아버리죠. 나 욕 안 했다고, 나 한마디도 안 했는데 니 왜 그딴 식으로 나한테 얘기해 하면서 싸워버리죠. 그래서 막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마 하면서 막 두 사람이 싸우고 있는 장면이 9화 예고편에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두 센 언니, 네, 우리 정수님 폭발해가지고 막 퍼붓고 있는 장면이 나오게 되고요. 자, 이후에 영순이 이제 폭주해가지고 나 오늘 한가해요 대화할 사람 극구 하면서 약간 폭주하는 듯한 그런 영수에 대한 이별을 이제 쓰라려 하면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모습이라고 저는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영수가 또다시 현숙과 대화를 하면서 만약 정흥님과 기회가 된다면 내일 또 대화할 수도 있고, 그놈의 기회 또 이프를 또 달아버리죠.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런 영수를 어떻게 현숙이 휘어잡을지 9화 때 예고편이 너무 궁금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 8화 마지막 부분까지 하고 9화 예고편까지 저와 함께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네, 이상입니다. 전체적으로 많이 영수님이 그만 다치셨으면 하는 마음도 크고,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준 화이기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들은 제 방송을 듣고 어떻게 느끼셨나요? 문득 떠오르신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걸 혼자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댓글로 남겨서 다른 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떤 생각이든 환영합니다. 찬성이든 반대든 그 외의 의견은 좋으니 자유롭고 편안하게 달아주세요. 또 댓글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생각과 다른 댓글을 다실 수가 있습니다. 지나친 인신공격이나 패드립 그런 것만 아니게 된다면 함께 자유롭게 안전하게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 저의 채널을 활용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동영상은 좀 더 편안하고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정신분석 매니아였습니다.